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산도서관 브랜딩 홍보 영상을 만든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학생들입니다. 저는 그중 팀장을 맡은 윤주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남산도서관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라운지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일 것. 그리고 둘째, 기존 이용객들은 제외하고 20, 30대층의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줄 것. 그리고 셋째, 남산도서관의 100년 전통의 역사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전달을 받았고 그걸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제작 과정, 촬영, 그리고 후편집까지 다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남색 책을 바탕으로 이 남색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이 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긴 역사를 부각하고 영상 후반에 나와 있는 디지털 라운지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기업 측의 요구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을 본 사람들은 크게는 서울 시민, 그리고 작게는 남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겠죠. 그들은 본인들이 직접 낸 세금을 통해 굴러가는 이 남산도서관을 더더욱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자체 행사, 강연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람실을 이용하면서 책을 읽고 좋은 독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방문하는 여러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남산도서관의 우수함을 알게 되며 서울시 공립도서관으로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투리천 업사이클링 브랜드 참신을 기획한 팀 1구다의 박성현입니다. 창신동 봉제골목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자투리천을 활용한 트렌디한 미니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창신동 봉제골목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봉제 공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적고 그 활력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창신동에서 발생하는 자투리천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투리천을 활용한 제품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예뻐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1구다 팀은 우리는 좀 더 예쁘고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창신동을 알리고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방이 이 신백이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홍보를 하고 텀블벅 펀딩도 해보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e another piece of 참신, 여러분들께서도 참신의 한 조각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심리학 전공의 신만이 팀입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희는 돌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다른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발달장애인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자녀의 어떤 장애 진단이라는 큰 사건을 자신의 삶에서 수용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돕고 싶었고요. 2022년도에 어머니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참여하셨던 딱 한 분의 아버지를 보고 이제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023년도에는 아버지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삶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 진단 사건을 일단 수용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아버지들은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주차별로 글쓰기를 진행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또 촉구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개발되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또 그 계층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에서 온 팀 포탈입니다. 저희는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통한 이동권 증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권이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이동권의 가치는 교통약자 또한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지자체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 증가라던가 승객의 불편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선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 시사점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이 나오면은 승객 대기시간이라던가 동서 간 지역 균형이라던가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을 통해서 승객 대기 시간이 얼마나 감소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또한 모든 시민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된다면 저희는 그것이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지 않는 의료기부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팀 오킷입니다. 저희는 의료기부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2021년에 11만 8,300톤의 폐의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점점 의류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류 쓰레기가 늘어나는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의류 기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의류 기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의견으로도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의류 기부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접근성이 높아질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학교 기숙사라는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소할 때 이제 옷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소할 때 나오는 옷들을 버리지 말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캠페인 결과 38벌의 의류를 기부받아서 지역의 노숙인 분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캠페인이 저희 서울 안에 있는 캠퍼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캠퍼스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기숙사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의류 기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실제로 참여하고 첫 번째 기부를 실행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라켓팀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승하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탑승하고 하차할 때 불편함을 겪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앱 형태로 만들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시각장애인 전용인 톡백 모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닌 그 화면을 터치, 스와이프, 음성으로 입력하고 그 음성 및 진동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을 통해 버스 승하차를 더욱 편하게 하는 것을 취지로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승하차를 더욱 편하게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 교통약자들도 UI, UX가 더욱 편하니 이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그 일반인들도 이 기능을 더 잘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걸 기대 효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카닉 미니언즈 팀입니다.
저희는 더 스마트 빗물바지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한 번씩 홍수로 인한 뉴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그러한 홍수로 인한 침수 문제 그리고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스마트 빗물바지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빗물바지의 경우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덮개가 그레이팅 위에 설치되어 있거나 오로지 쓰레기를 거르기만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악취를 막거나 쓰레기가 더 잘 빠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형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평상시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덮개가 위로 노출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고 쓰레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작동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에는 모터가 작동을 하여 덮개가 위로 걷히면서 메쉬망이 노출되어 빗물이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수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하수구 막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약자를 위한 초개인화 도보 서비스를 기획한 유진숙 팀입니다. 저희는 국제광고라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만나서 팀을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교통 상황들은 점점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왜 도보만 획일적인 시간을 제공할까라는 물음에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 개개인의 도보 속도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초개인화된 예상 도보 시간을 제공받는 네이버 풋풋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기업과 정부가 그리고 사용자들까지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리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도보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교통약자들이 좀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길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대학교에서 참가한 꿈모아팀입니다. 저희는 사당사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사당사동은 주거단지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주민들이 휴식할 녹지가 부족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 컨셉 꿈모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침체된 사당사동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생활 SOC 복합시설은 총 5층 규모로 다양한 특색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당사동의 자랑인 까치산과 연계된 1층 까치마당과 5층 옥상 쉼터, 그리고 1층에 오순도순 마을 카페, 그리고 2층 주민센터, 3층 어린이 도서관, 놀이마루, 4층 마을 강당과 책마루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통해 사당사동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고 외부인의 유입을 늘려 사당사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 저희는 사당사동의 효과적이고 즐거운 설계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대학교 이노베이터즈 팀의 팀장 엄민주입니다. 저희 팀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대구 동성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팀으로 모여지게 되었는데요. 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짧지 않은 시간을 달려왔지만 사실 문제 주제가 선정되기까지는 거의 3개월의 시간을 거의 다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초에 그냥 모여서 오늘 흑석을 나가볼까? 오늘 사당을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방문을 했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공통된 지역 문제를 찾아보는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해당 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대구 동성로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었었던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구 동성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고 또 산업 구조가 되게 편향된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부분을 좀 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임대료라는 문제가 처음에는 법률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극복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다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가설을 또 채택하고 기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고객군을 또 발굴하고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희 팀은 로파운더를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사실 이 대구 지역을 넘어서 서울 지역 구도심 내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회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게 하나의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또 많은 문제가 있는 또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하지만 또 다양한 상권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점차 확장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어프리 한양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번에 베리어프리 맵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왕십리 한양대 인근에서 베리어프리 가게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라이코스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원들인데요. 저희 동아리는 한양대의 희망한대 리더그룹이라는 센터의 소속이고 해당 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존에는 환경이랑 교육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부원들이 좀 더 늘어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 대해서 서로 부원들의 투표를 받던 중에 베리어프리 프로젝트에 대한 부원들의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베리어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프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던 중에 베리어프리 맵을 제작하여 이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기에 되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을 보장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등 권리 신장에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지역사회에도 당연히 공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를 홍보하면서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SNS에도 저희가 조사한 정보들을 카드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인근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왕십리로 놀러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다양한 시설들을 누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장애인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리고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